예, 오후 심포지움 13번인데요. 한국의 암 발생, 진단, 치료, 생존의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그 심포지움을 열게 될 그 좌장을 맡은 백도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시는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암 사망에 있어 사회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 불평등이 이 암의 발생이나 진단, 치료, 이 치료에 따른 사망 내지는 생존율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이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이신 손미아 교수님은 현재 강원대학교 예방학 교실 교수로 계십니다. 83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석사, 런던 대학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신 거기서 사회역학 박사를 하셨죠. 그리고 2002년부터 강원대에 근무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쭉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그 틀을 연구의 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아시겠고요. 최승화 교수님이 두 번째 발표자이신데 우선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암 발생, 진단과 치료의 사회적 불평등 예측 연구, 시공간 불평등 및 취약계층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한국에서 암 발생의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역학적 지표가 산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역학적 지표의 산출이 더 많이 좀 산출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가의 그 보건 정책의 큰 중심을 이루는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암 발생 진단 치료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런 암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그 원인 및 기전까지 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런 암 중에서 진단과 치료의 사회적 불평등의 규모와 정도를 분석하고 그 추이를 예측하여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국가 단위 형평성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런 주요 암들에서 이 발생 및 진단 치료의 사회적 불평등의 규모와 정도를 분석하고 그 추이를 예측하여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국가 단위 건강 형평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이 한국에서 암 진단의 사회 불평등 역학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암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 또 진단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이 사회 불평등 역학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암 진단과 치료의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로는 암 발생의 증가에 있어서 암 발생뿐 아니라 진단 및 사회 불평등의 추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 두 번째로 한국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런 특히 의료급여 집단이랄지
또는 이제 보험료 낮은 그 보험료에 속하는 그런 집단들의 불평등 추이를 파악하고 또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 이 연구에서는 특히 세 번째로 한국에서 여성들이 더 이제 그 199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사회 경제 지위가 하락되고 더 열악한 직업군으로 이제 하향되는 그런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여성의 그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이런 여성들의 암 발생 진단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자료를 같이 교집합으로 머지를 했습니다.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자료 변수들은 성, 연령, 뭐 가입자, 또 실거주 주소, 보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있는 일반 내역, 진료 내역, 또 상병 내역, 원해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단과 치료의 그 추이를 파악할 것이고요. 암센터에서는 특히 시어, 병기를 활용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암 환자는 아니고 15개 암 환자의 한 140만 명에 해당하는 140에서 15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암 노출 발생, 진단 치료 과정에서의 이런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의 원인 및 기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이시듯이 보시면은 이제 이 암이 어떻게 그 위험 요인에 의해서 노출되고 또 진단, 또 치료 그리고 이거 생존 과정을 쭉 거치는 동안에 어떤 지점에서 이런 불평등 요소가 좀 더 많이 생기고 또는 더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연령, 성별 또는 사회계층 이런 변수들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고용, 또 소득, 또 보험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건강검진 자료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연계를 해서 뭐 건강 행태랄지 과거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이런 위험 요인들이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암이 발생하고 또 그런 암에서의 그 진단 스테이지 처음 그 병기 소견에서 이 치료로 갈 때까지 그 기간이랄지 또는 어떤 치료 양태랄지 그런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런 치료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사망과 생존의 이 치료 여부가 또 진단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각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이어서 제가 하고자 합니다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는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자료에서 이런 이제 특히 가입자 구분이랄지 보험료 구분이랄지 또는 시군 변수랄지 또 성별, 연령별 이런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명세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세서 자료에서 뭐 진료 개실 이런 또는 입원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진료 내역 자료에서는 이제 처치 내역들, 또 약 투약들 이런 것, 또 상병 내역에서는 상병 같이 동반된 질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원해 처방전에서는 약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볼 생각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이렇게 나온 이 치어 병기에는 크게 1, 2, 7, 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한에서 로컬라이즈드, 그다음에 국소, 레지오날, 그다음에 원격, 디스탄스, 그다음에 모름, 언노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로 역학 지표로서 사회 불평등 지표로서 지역적인 지표, 복합 지역 불평등 지표도 구축하고 또 이제 여러 그 기존의 이런 사회계층 보험자랄지 또 보험료랄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것이고요.
시군구 지역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이고 활용하고 있고, 또 시공간적인 거랄지 이런 것도 활용하면서 다수준 콕스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불평등 지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암 환자의 연령별, 보험자 자격별 분포를 보면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그 50대 미만에서 50에서 59 이렇게 10살 간격으로 10세 간격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1, 2, 5, 6, 7, 8이라는 건 이제 여기 1, 2번이 이제 지역의 이제 피보험자, 피부양자, 또 직장의 피보험자, 피부양자, 그다음에 의료급여의 피보험자,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폐암 발생자들이 각 그 연령 구성에서 어떻게 각 연령층에서 폐암 환자들의 구성이 어떤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50대에서 예를 들면 그 보험자의 구성이 어떤가를 봤을 때 이 50대 이하, 특히 이렇게 낮은 연령군에서 이렇게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그 의료급여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50에서 59도 뭐 주로 이제 1, 2, 3, 5, 6에서 보면 1이 이제 그 지역 그 피보험자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직장 피보험자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 초록색을 좀 따라가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은 다른 부분이 높아지지만, 특히 이제 저연령층에서 이런 그 의료급여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폐암 환자를 이렇게 성별, 또 연령별, 시여별 이 스테이지별로 구분해서 윈도우스로 보았을 때, 각 연령 구분으로 봤을 때 이게 에어리어 인슈어드는 이제 직장 피보험자인데요. 이게 앞에 첫 번째 표는 이제 남성이고, 밑에 표는 이제 여성이고, 이 왼쪽 표는 이제 숫자고, 오른쪽 표는 이제 퍼센테이지인데, 주로 그 스테이지가 로컬라이즈드, 레지오널, 디스탄스 이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디스탄스, 그러니까 전이가 된 그런 집단들을 보면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49세 이하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직장 가입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 보험자, 지역 가입자 부분들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더 디스탄스, 전이가 된 부분들이 더 구성이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도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의료급여에서도 특히 이제 그 젊은 연령층이 더 디스탄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회색 부분이 디스탄스, 시어로 디스탄스, 그러니까 전이가 되어진 그런 그룹들인데, 그 젊은 연령층에서 49세 이하의 그 그룹에서 더 비중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지역, 직장, 그다음에 의료급여도 다 같은 양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폐암 환자의 보험료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봤습니다.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5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다음에 11년, 이 전체 연구 기간을 거쳐서 사망하는 그 하자드 레이시오를 구했을 때, 특히 이제 연령성, 뭐 BMI, 흡연, 시어 등을 보정해서 저희가 봤을 때, 그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이 표를 보시면 이 그레이드가 쭉 그 1이 이제 가장 그 보험료,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이제 1이 가장 낮은 보험료고 10이 높은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분석을 해서 1이 가장 높은 보험료고 이제 10이 가장 10이 가장 낮은 것이며 11은 의료급여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갈수록 더 폐암 사망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내에, 5년 내에, 11년 내에서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1년 내에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군청색으로 쫙 맨 위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11번, 즉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의 그 사망이 특히 이제 1년 내에 또 5년 내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다른 보험료 그룹보다 그 의료급여 그룹이 더 1년 내에 5년 내에 사망에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보험자별로 그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역시 그 지역 피보험자를 1.0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의료급여 부분에서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5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1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에서 다 높은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1.24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하자드 레이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1년 내에 사망해서 맨 위에 초록색 그래프나 또는 그 다음번 군청색 그래프를 보면 1년 내에 사망 또 5년 내에 사망의 경우에 특히 이런 의료급여가 특히 1년 내에 사망과 5년 내에 사망에서 더 높은 사망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망, 이런 보험자별 또 보험료별 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어에 따라서 이런 보험자별 그 1년 내, 5년 내, 11년 내 사망을 봤을 때 여기 디스탄트 주로 그러니까 전이된 그런 사망에서 보면 특히 그 1년 내 사망에서 보면 1.23에서 쭉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의료급여의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더 훨씬 높은 것을 다른 부분보다 다른 로컬라이즈드나 레지오널이나 디스탄트 때보다 레지오널 때보다 디스탄트 즉 국소 전이가 많이 진행된 이런 단계 스테이지에서 더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료급여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막대를 보시면 1년, 5년, 11년 사망에서 맨 위에 게 이제 의료급여 피부양자, 그 다음 게 의료급여 피보험자인데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측에서 이 디스탄스, 그러니까 전이된 부분에 전이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디스탄스로 전이되어서 사망의 경우를 이번에는 이제 연령 그룹별로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이 암 사망에 미치는 그 영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연령층에서는 어떨까를 봤을 때 디스탄트니까 이제 전이가 많이 심각한 이런 이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위든 5년 내나 11년 내에서 별 차이가 안 나고 1년 내에서는 이제 저연령층, 그러니까 50대 미만이나 50대 미만이나 또는 50대에서 60대까지 그쪽에서는 또는 60대까지 70세 미만 정도까지는 주로 이렇게 의료급여층에서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내 사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5년과 11년으로 가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컬라이즈드 좀 국소적으로 국한된 부분은 좀 우리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를 봤습니다. 봤을 때 그 1년 내 사망, 5년 내 사망, 11년 내 사망을 봤을 때 연령 그룹별로 이번에는 봤을 때 그 보험 가입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년 내 사망에서 보면 국소로 된 국소 침범된 그런 사망의 경우, 그런 암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의료급여의 그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일 때가 다른 보험자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보험료별로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보험료별로 봤을 때도 여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11번이 맨 이제 위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험료별로도 그 의료 급여가 디스턴트 때 특히 앞에 이제 파란색은 로컬라이즈드, 두 번째 레지오날, 세 번째 이제 디스턴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소 질환에서보다 이게 심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보험료가 낮은 보험료의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 그 전이가 많이 된 그런 암에서 더 많은 사망이 발생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자면 그 고찰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사회 계층 즉 보험료나 보험자 가입 형태에 따라서 이 폐암 위중도의 분포를 보면 낮은 사회 계급에서 즉 그 더 높은 위중도 아까 디스턴트 시어에서 디스턴트 이게 3이 아니고 아까 1, 2, 7입니다. 네, 시어에서 7 그러니까 디스턴트 전이가 된 그런 암에 대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런 낮은 사회계층 즉 보험료와 보험자 가입 형태 이런 데서 이제 낮은 사회계층 부분이고 또 젊은 연령일수록 오히려 위중도가 높은 이런 디스턴트의 그 폐암 발생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낮은 사회계층에서 더 이 암 사망이 크고 특히 1년 미만에서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이런 한국에서 이런 폐암 발생과 사망이 이런 낮은 사회계급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폐암 환자의 사망률을 갖다가 이 스테이지별로 또 연령별로 또 보험자 가입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이제 디스턴트 즉 전이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가입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로컬라이즈드 된 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더 사회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시사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그러면 이런 로컬라이즈드랄지 이런 좀 이제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그 불평등이 심하다면 그런 조기 치료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이제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암 정책에서 이런 조기 암 진단이나 치료에서 이런 낮은 계급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좀 이게 암 발생이나 이런 사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미아 교수님 발표에서 아마 보험 자격 그리고 또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그러한 차이가 아마 사회경제적 차이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병기 시어 내지는 병리 소견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 또 그런 병리 소견을 고려하고 나서도 그게 사망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 등을 봤을 때 여전히 특히 아마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연령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따라 좀 더 다른 면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내지는 규명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적어되는데요. 예, 하여튼 이따 토론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발표는 최승아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최승아 교수님은 2001년도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셔서 졸업하시고 난 후에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임상에서 환자들을 쭉 보시다가 다시 뜻을 가지고 예방학을 하고자 저희 보건대학원에 오셨고 거기서 전공의를 다시 한번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산부인과 영역과 예방학 영역을 둘 다 한 번씩 전공의를 거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여성암에 있어서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최승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작년 한 상반기까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환자들을 봤었고요. 사실 이제 예방의학 쪽으로는 제 커리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 지금 가르침을 많이 받고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익숙한 분야로 이제 여성암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마침 송미화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귀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단 데이터가 접근과 분석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일종의 이제 초벌 분석을 끝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약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그 연구를 생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이제 암 진단 당시에 진행된 병기 좀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또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요. 흑인 여성에서 더욱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뭐 교육 수준이나 그게 소득일 수 있고요. 또 거주지의 박탈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될 위험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암 검진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검진 당시의 병기라든지 또 치료에 대해서 연구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이 국가암 검진 사업은 처음에 199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3종에 대한 검진으로 시작이 됐고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까지 하위 50%까지 이제 대상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2015년과 16년에는 그 자궁경부암의 수진 연령을 20세까지로 또 낮추는 일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검진 연령이 확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암에 한정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여성암이 2가지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암은 이제 남성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성들에 대한 여성암에 대한 연구로서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연구 질문은요. 국가암 검진 대상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이제 보험료 등급으로 측정되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진단 시에 좀 더 진행된 병기일 위험이 달라지는지 보고자 했고요. 또 진단 시에 진행될 병기일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경사, 소시오 이코노믹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연령군별로 또 시기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국가암 검진 대상에 대해서만 이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아까 손미화 교수님께서 폐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비교를 위해서 이제 난소암을 또 추가로 해서 이제 난소암의 경우에는 이런 경사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일종의 국가암 검진 사업의 어떤 효과 뭐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연도별 자격 자료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서 이제 암 진단이 된 15종의 암 진단이 된 환자들이 대상이 됐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여성암을 대상, 3대 여성암이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이거든요. 이 3가지 진단 중에 하나라도 받은 여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20세 미만은 제외를 했습니다. 노출 변수는요, 이제 연령, 그다음에 소득 수준은 제가 조금 잘못 분류를 했네요. 예, 1분위에서 10분위까지를 이제 5등급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또 고용 여부, 또 지역, 시도 수준으로 나누었고, 진단 연도에 대해서도 보정을 했습니다. 결과 변수는요, 이제 암의 진단이죠. 그래서 3가지 암종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난소암을 ICD-10 코드에 근거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도 똑같이 2년 주기인데 좀 더 이제 대상이 많아져서 만 20세 이상 여성이면은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병기의 정의는요,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얘기하는 그 병기보다는 조금 크루드하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첫 번째가 국한, 두 번째가 국소, 또 7이라고 돼 있는 세 번째가 이제 원격전이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분석에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뒤에서 이것을 제가 고려한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 이제 유방암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 근처에 있는 경우는 이제 국소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장기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장기, 뭐 뇌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까지 전이가 되면 이제 원격전이라고 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의 경우도 이제 그 전으로 뭐 방광이나 장까지 간 거는 이제 국소전이지만 더 멀리까지 간 경우는 또 원격전이로 판정이 됐고요. 또 난소암의 경우는 사실 난소암은 거의 반 이상이 진단 당시에 원격전이가 있습니다. 이제 복강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장기이기 때문에 원격전이가 워낙 많기는 한데요. 이제 역시 정의상 폐나 다른 장기로 간 경우에 이제 원격전이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3대 여성암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자궁체부암에 대한 자료가 같이 있길래 그냥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연보라색으로 된 게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연령 표준화 발생률로도 봤을 때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이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체부암과 난소암은요, 이제 자궁체부암은 이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은 자궁내막암인데요.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은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방암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게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발생률은 이제 유방암보다는 훨씬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나온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분석하는 이 자료는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전체 인구를 연결해서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해서요. 지금 암 등록 통계에 나온 것만 보여드리면요, 2007년에서 2017년 이제 지금 저희 연구 대상과 같은 기간에 연령군별로 유방암의 조 발생률을 보면요. 이제 여기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갈수록 이제 더 최근이거든요.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연령군에서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반대로요. 이제 여기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최근이거든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모든 연령군에서 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난소암의 경우는 사실 이런 패턴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살짝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단 시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의 비율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새로이 발생한 그 해당 암 환자 중에 이제 진단 당시 원격 전이가 있는 것으로 나온 사람들의 분율을 보면요, 이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뚜렷하게 아주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 40대에서는 살짝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요. 또 좀 고령층에서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가 좀 증가하는 것처럼,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아까 이제 2015년부터 2015년, 16년부터는 이제 20세까지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이 확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과연 이제 좀 더 진단 당시에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좀 줄었는지 궁금한데, 워낙에 이제 발생률 자체가 높지 않은 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지 이제 감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소암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단 당시에 원격 전이가 있는 비율이 더 그 사이에 증가했는지는 사실 뚜렷하게 아주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 당시에 원격 전이가 있는 비율이 그 아주 젊은 층은 한 10%, 20% 왔다 갔다 하는데 반해서 이제 고령층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진단 당시에 원격 전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그 자료도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소득 수준별로 이제 진행된 병기의 발생 수가 또 발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건데요. 먼저 유방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새로이 발생한 이 10년 동안 새로이 발생한 암 환자 중에서는 역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의 수가 원격 전이가 된 사람의 수가 확실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이 소득 분위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 이제 똑같이 나눈 그런 그러니까 인구의 수가 다 똑같이 나눠져 있는 그룹이라고 하면 지금 1,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서 이제 진행된 병기의 암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 이 소득층에서 발생한 신환 중에서 이제 진행된 병기의 암 발생 수의 분율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의 분율 자체는 이제 저소득층에서 제일 낮았고요. 이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9분위, 10분위로 갈수록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이런 차이가 격차가 뚜렷하지는 않았고요. 난소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그 칼럼 숫자를 보시면은 숫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은데 반해서 이제 난소암은 유방암의 한 10분의 1 정도 발생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진행된 병기일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다변수 모형으로 이제 진단 당시 병기를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원격 전이가 있을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어저스티드 OR을 구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소득 수준을 이제 퀸타일로 나눈 거 외에도 이제 급여를 또 한 그룹으로 빼서 이제 제일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진단 당시에 진행될 병기일 위험도 OR을 구해 보니까 급여일 경우에 유방암의 경우 이제 확실히 고소득층보다는 이제 진행될 병기일 위험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근데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이제 진행될 병기일 위험도가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고요. 난소암에서는 사실 이 정도로 큰 격차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암과 난소암의 차이는 이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아무래도 국가암검진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검진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결과는 좀 반대인 분석 결과가 나와서 혹시라도 이제 병기 미정을 포함을 안 해서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제 병기 미정의 경우가 소득 수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요. 이제 유방암의 경우 전체적으로 병기 미정은 사실 그렇게 그 분율이 높지는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낮은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군에서는 그래도 한 8% 정도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의외로 이제 급여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분율로 봤을 때는 그 해당 소득 구간에서 이제 병기 미정으로 나올 확률을 보면은 이제 급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병기 미정으로 나올 비율이 더 높았고요. 난소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기 미정이 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병기 미정이 나오는지는 좀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 공단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제한되어 있어서 왜 병기 미정으로 나왔는지는 또 이 자료 밖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자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병기 미정일 위험도도요. 아까 보여드린 그 진행된 병기로 나올 OR 값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종의 초벌 분석을 끝낸 결과를 요약을 하면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진단 시 진행될 병기일 위험이 같지 않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진단 시에 진행될 병기일 위험은 가구 소득 수준이 우리가 급여 환자를 제외하고는 낮은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의료급여의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번째 퀸타일보다 이제 유방암 진단 시에 진행될 병기이거나 병기 미정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자궁경부암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검진 대상이 아닌 부인암인 이제 난소암의 경우는 진단 시 진행될 병기의 위험이라든지 이제 병기 미정일 위험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기 미정인 경우를 좀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소득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합쳐서 보여드린 결과가 이제 제대로 이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사를 보여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병기에 따른 차이를 이제 소득 수준을 조금 더 층화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 외에도 워낙에는 이제 저희 연구가 이제 시공간적인 격차를 또 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이런 병기 비율의 격차를 또 볼 필요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암센터 자료에는 이제 조직학적인 분류도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도 어떤 조직학적인 그 타입에 따라서 또 예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층화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최성화 교수님이 특히 세 가지 여성들의 가장 많은 암종에 있어서 현황과 특히 보험료 그레디언 차이에 따른 병기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이제 두 분의 그 발제를 듣고 사실 이제 저와 그다음에 또 한 분 김영 교수님이 토론을 잠깐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면 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와서 좀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토론의 저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토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를 이어서 다음 김영 교수님이 저거 되는데 글쎄요 토론자로서 제가 잠깐 저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주로 사실은 직업이나 환경에 관한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서 주로 암에 있어서는 성명 관련된 암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공단과 환경 오염 지역에 있어서의 그 암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작업을 했는데 요번에 현미아 교수님 저거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암에 대한 것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현미아 교수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암에 있어서의 저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저걸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보험 종별, 자격별 내지는 보험 자격 내에 있어서도 보험료 내지는 실제 아마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자산 수준에 따라서의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었는데 폐암에 있어서의 원인들을 보고 그 밖에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흡연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변수가 낮은 군에서 흡연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다른 그 차이들이 그 흡연 가장 폐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흡연의 차이로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 그 실제 그 보험 자격에 있어서의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이 하는 일이 다르고 내지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그 다른 일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산업에 따라서 그 일하는 환경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할 수 있는지 등에 있어서의 결국은 그러한 차이들이 진단과 그다음에 진단이 된 이후에 진단에 있어서의 어떤 병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병기에 따른 치료 그리고 그 치료에 있어서의 그 결국은 결과로서 사망과 내지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생존의 차이가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아마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것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공개된 토론 학회의 발표를 통해서 자료가 있음을 아마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물어볼 수 있는 내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물어주시면 내지는 그걸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하시면 아마 더 훨씬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사회경제적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단순한 어떤 겉에 보험료와 종별에 따른 차이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 작용하는 기전 내지는 구조적인 요인들 그런 기전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그 조사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저희 이런 자료를 들여다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단편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떠한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이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조치가 뭐가 돼야 된다 어떤 기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깊이 저희들이 아마 논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아마 토론을 마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토론으로서 저희 모시고자 하는 분이 김영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요. 김영 교수님은 그 고대의대를 졸업하시고 나서 국내에서도 잠깐 그 공부를 하셨지만 그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런던 대학 내에 있어서도 자료 분석과 사회적인 그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곳에 가셔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Institute of
Child Health 거기에 리서치 펠로우를 하신 다음에 국내로 돌아오시고 오셔서 의지대를 거쳐 지금 고려대에서 교수로 하고 계신데요. 이 관련된 자료 분석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국건형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질환별로 사회적 경사가 건강 불평등이 얼마나 관찰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이제 수이사이드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 멘탈 헬스와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대체로 굉장히 건강 불평등이 크게 관찰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예방 접종들이 실시되고 있는 탓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를 이용에 대한거나 그다음에 캔서의 경우에도 건강 불평등이 대체로 어쨌든 이제 국건형 자료이긴 합니다. 에서는 관찰되지 않더라라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에서 그렇다면 이제 암은 이제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혹은 이제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하자면 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차원의 접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인가? 우리가 뭐 국가 암 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웬걸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암에서는 그냥 암으로 우리가 통칭하기에는 이제 그 내에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건강 불평등이 이렇게 관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컬 캔서라든지 런 캔서라든지 오늘 이렇게 보셨던 암들 중에서는 이런 암들도 있는가 하면 유방암이라든지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불평등이 오히려 반대로 존재하더라라는 이제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암은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지 되고 암 간의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승환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진단의 그런 스테이지를 고려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암 생존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대체로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암 환자에서의 코모비디티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의 불평등, 그런 어떤 다른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컨시퀀스 고용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등을 이제 구체적인 불평등을 답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서미아 교수님이 여러 이렇게 슬라이드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의료 급여 환자에서이지만 그러니까 보험료의 직장 내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이제 폐암의 발생들을 보신 건 아니지만 이 의료 급여하고 적어도 다른 이제 자격들을 가진 군하고는 상당한 이제 발생에서 차이들이 보여지더라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치료와 사망과 진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펼쳐서 이렇게 건강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느 질환들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제가 건강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것은 유병을 가지고서 국건형 자료의 유병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계기만을 개별 질환에서 개별 단계 한 단계만을 이제 따내서 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불평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1차 예방부터 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이르는 이런 전 과정에 걸친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암에서는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래서 단지 유병, 단지 사망만에서의 불평등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이라서 또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어떤 한국적인 제도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제도적인 형식적인 그런 평등 등을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질환인 암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이제 질환이다. 그래서 이 과제가 이제 여러 진단 치료부터 해서 여러 단계의 것들을 이제 다 들여다보는 불평등에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과제라는 의미들이 있고 이게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서 포착되는 것들이 바로 어떤 한국에서의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좀 기대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단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암의 정책적인 부분들에서도 이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필수적인 정보이고 이런 정보 이 필수적인 정보들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이 암에 관하여서는 이제 어떤 치우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모든 단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명하는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지 않을까. 저희 이제 점심 때 이제 백도영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유방암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유방암의 바이오 메디컬하게 작동하는 호르몬도 있을 것이고 다이어터리 패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해서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최승학 교수님이 유방암에서는 이제 오히려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존재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핏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얼른 생각하면 유방암에서의 어떤 서세터빌리티 저희 백도민 교수님께서는 신체가 다르더라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었는데 사회 계층별로 신체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민감도에 대한 거, 서세터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들을 극복하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민감도는 훨씬 더 사회 층에서 더 발생들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방암과 관련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대로 정말 이렇게 역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역으로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올 텐데 역으로 이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들을 이런 바이오메디컬하고는 좀 정반대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어서 이제 의문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메타어널리시스를 했던 이 결과에서도 적어도 이제 저도 인시던스하고 모탈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역에 유방암에서 역에 이제 건강 불평등이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최승학 교수님의 결과하고 이렇게 유사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최승학 교수님 그 연구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약간 아직은 이제 초볼 분석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건강보험의 그런 보험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득 수준으로 이제 대체 변수로서 이용한 것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좀 반영들을 하고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틀림없이 피보험자도 있지만 이제 피부양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어떤
우리가 이렇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를 보여주는 지표들 중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의 이제 경사가 불평등이 반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사 그렇더라도 아까 이제 따지고 보면 의료 구별은 좀 더 다른 패턴들을 가졌던 것처럼 좀 더 그 내부 집단 내에서의 어떤 패턴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국가 암 검진을 비롯한 이제 국가 제도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이 캔서와 관련해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그 검진과 관련한 이제 불평등은 암 검진과 관련한 불평등은 이제 거의 모든 암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직장과 관련되는 것들, 패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 검진에 대한 그런 서포트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부터 해서 내셔널 레벨 들이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떤 유방암의 그에서의 반대로 나온 불평등을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이 과제가 진단과 치료, 사망에 대한 불평등을 주되게 담고 있지만 또한 이제 어떤 사회적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이제 포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때 3T라고 이야기했었던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하는 이렇게 이제 3T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공중보건의 기술적인 측면들이 발달할 수 있는 영역들, 암에서는 이제 아마도 스크리닝부터 해서 트리트먼트를 시작하는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암 환자를 치료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아까 뭐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그런 혹은 이제 이 암 환자가 여러 가지 ADL의 문제를 가지고 활동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혼자서 그런 기저귀를 뭐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들, 그다음에 가게 내에 어떤 갈등적인 구조들을 가지고서 늘 이렇게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그 암 이후에 생존한 암 환자들에서의 의료 문제의 그 뒷면에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틀림없이 들어 있을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는 것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역시 이 영역 역시도 어떤 국가 암 제도에 있어서 이후에 좀 과제처럼 이렇게 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디프레션도 그럴 것이고 암 환자들이 다른 질환들을 이 경우는 이제 수어사이드에 대한 겁니다. 자살에 있어서 역시 이제 암 환자가 일반 인구보다 훨씬 좀 높게 관찰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역시도 어떤 그러니까 퀄리티하고 관련되거나 하는 부분들 역시도 또한 이제 그 주요한 관심들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암에서의 격차가 어느 단계에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암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의료적인 기전들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돌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충실하게 제도적으로 세팅되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암은 이제 다른 어떠한 질환들보다 훨씬 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잘 갖춰졌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 교수님이 아마 우리나라 그 멀티레벨 다수준 분석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인지, 특히 구조화돼서 우리나라의 체계 속에서 그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기전이 뭘까? 그게 진단하기 전이나 내지는 치료하고 난 후에 또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등을 포함한 이제 이런 그것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여기 류동희 선생님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암 우리 최정아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코멘트이긴 한데, 질문인데, 그걸 아마 이따가 제가 손미아 교수님과 최 교수님한테 이 토론된 것들에 대한 전체 답변 내지는 이제 다시 할 기회를 드릴 텐데, 그때 같이 아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류동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은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암 등록 자료와 공단 자료를 멀지하기 위해 합치기 위해 그 암 환자의 개인 자료를 매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그 매칭을 위해 공단에 요청을 드렸을 때 개인정보 보호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 획득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손미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가암 검진 사업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가 유방암 또는 여성경부암의 그 대상인데, 그 자료 분석에 있어서 국가암 검진 수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숫자나 병기가 달라진 것 내지는 아까 병기를 정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에 연관지어서 할 수가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마 지금 토론 결국은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내지는 정말 구조로서 그냥 무시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전을, 특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전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손미아 교수님 또 최정아 교수님 발제와 관련된 토론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손미아 교수님부터 먼저.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우선 첫 번째로 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예 모든 이제 다 이게 공개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기관 대 기관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또는 이제 그 심평원이나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기관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를 가리고 또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이쪽 기관으로 이렇게 머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예,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국가에서 이런 이제 좀 연구자들한테 약간 오픈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 그때 이제 이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었는데, 저희도 이게 그 기관대 기관별로 이게 머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관대 기관별로 이제 개인이 요구하고 이런 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심포지움을 하게 된 게 이게 좀 아직 좀 그러니까 구하기 생각보다 이제 어렵고 또 기간이 길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암에 대해서 저희 그 연구 과제나 이런 부분에 뭐 같이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또 주시면 저희가 수렴해서 하고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저희 제안해 보려고 사실 이렇게 심포지움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럼 그 자료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일단 끊임없이 그 기관들에게 좀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또 국가 기관들에서 이제 계속 매년 뭐 내오는 뭐 빅데이터 과제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지원해 보는 방법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국가가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안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 R&D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계속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그 기관들에게 계속 이제 뭐 하여튼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5개 암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같이 하고 싶으신거나 뭐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최근에 왜 폐암도 검진을 하느냐 안 하냐 거의 지금 하는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2015년인가 그 아약 50주년 학회를 갔더니만 거기서 투표를 했었어요. 폐암 검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전문가들이 쫙 모여서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찬성은 이제 그래도 계속 조기 암을 이제 스크리닝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의견이었겠지만, 반대 의견은 뭐였냐면 그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올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저 같으면 좀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실 의견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지금 폐암 같은 경우 특히 폐암 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선두주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검진하는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기 검진하고 인간이 이제 다들 이제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검진 자체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랄지, 또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사람이 매년 한 달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제 관리를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검진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암에 대한 추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암 또 간암 뭐 자궁경부암 최승환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검진 제도가 있는 곳에서 쭉 전반적으로 좀 감소경에 있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진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료 급여 이렇게 낮은 사회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걸리면은 아주 심하게 전이된 암까지 간다는 거고, 그리고 또
빨리 죽는다는 거고 1년 내에 이렇게 죽는 확률이 의료급여에서 비율이 의료급여에서 더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좀 꼭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검진을 좀 실시하고 그런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검진은 누가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이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정책을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에 따라서 이 병기 설정의 오분류가 더 심할지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분석에서는 고려를 안 해서 아마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암검진으로 검진이 된 경우에 약간 스테이징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 혹은 좀 더 성의 없게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난소암의 경우는 국가암 검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오분류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아무래도 거의 다 병원에서 또 수술을 통해서 병기 설정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제 올라온 그 코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 우리 김영 교수님이 특히 토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심포지움을 이렇게 여는 이유도 일부 사람들만 얘기할 거가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소명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진 다 돼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질문이 더 올라오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21년 우리 예방의학회 학술 대회에서 그 암에 대한 우리나라 암의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진단, 그다음에 치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사망과 혹은 생존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퀄리티, 고용 내지는 사회경제적 처지 등을 포함한 모든 걸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첫 번째 발을 뛴면서 같이 이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